보컬의 제주팟 154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주말과 휴일 편하게 보내셨습니까? 제주 지역 시사 인사이더들의 성지 고칼의 제주팟 모두까기 고칼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원희룡 도지사님을 많이 견제하는 저의 특성을 보시고 네가 무슨 모두까기는 모두까기냐? 솔직히 그냥 원두까기라고 해라. 뭐 이렇게 질타도 하십니다만 뭐 편안하게 편하신 대로 받아들여도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모두까기도 좋고요. 원두까기도 좋고 원두까기 어감이 나쁘진 않네요. 네.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 등등 많은 감정들이 다시 우리를 기다리는 한 주의 시작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적곡할도 섰는데요. 이번 주 역시 어떤 소식이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역시나 제가 뭐 하는 일이 하는 일인지라 아침이면 뭐 여느 때처럼 지역 일간지 톱기사 뭐가 올라왔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주 신보 4.3 특별법이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게 일면 톱기사로 올라왔고요. 한라일보 남북 교류 시대 16번째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이북 오도민의 기대와 희망을 전하고 있네요. 재민일보 새로운 관광 거점 육성으로 후퇴 우려되는 제주의 관광 경쟁력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주일보 제2공항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판가름 짓게 될 용역 중간 보고회가 17일 열린다라는 그런 소식을 담고 있네요. 고칼의 제주팟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단번에 알아차릴 4개 일간지 일면 톱 기사의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뭐 역시나 뭐 지역 언론이 지난주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와 아이템이 없었다. 네. 결국은 이제 각 사별 취재력과 어떤 기획력이 신문의 일면을 좌지우지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혹시 어느 일간지 일면 기사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거기요? 네, 저도 거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4.3 71주년 추념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에피소드를 일부러 하루 앞당겨서 이제 화요일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요. 비록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뭐 여야 5당 대표, 정관계 인사들이 많이 찾으신 것 같더군요. 뭐 지난해 70주년처럼 이번 71주년 추념식이 많은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대량 학살의 이제 책임 있는 당사자인 군경의 공식 사과라는 나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당시 희생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면서 적곡할 조용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번 71주년은 좀 뭔가 나도 이제 반성을 할 건 좀 반성하고 기릴 것은 기리자. 이렇게 71주년 추념식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좀 불편한 지점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번 추념식 철저하게 원희룡에 의한 원희룡을 위한 추념식이었다라는 게 바로 조코칼의 진단입니다. 뭐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원지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지난 2008년 4.3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그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되자 당시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전원이 발의한 거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이름을 뺄 수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제가 뭐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내자는 건 아니고요. 그럼에도 당시 당내 분위기가 어떠했든 간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고향의 아픔마저도 외면한 정치인 이런 꼬리표는 아마 죄송합니다만 이제 원지사님이 정치를 하시는 동안 끝까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저는 이게 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추진했던 국정교과서, 여기에 제주 4.3과 관련한 이 왜곡된 기술을 담으려 한다, 이런 여러 움직임이 포착됐음에도 노 코멘트로 일관했던 당시 원희룡 지사의 모습. 하하.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이었던 2008년 특별법 폐지 공동발의 당시보다 도지사 신분이었던 2015년 당시에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외면과 침묵이 더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그래서일까요? 원지사가 아무래도 이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든 만회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구보다 희생자 유족회와 가까이 지냈고, 나름 이제 4.3에 공을 들이면서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요. 70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게 또 10년 만에 이 대통령이 공식 참배가 있는 바람에 행사의 전면에는 나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존재감이 싹 묻혀버렸습니다. 아마 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71주년 추념식 정말 단단히 벼르고 별렀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번 추념식이 어찌해서 원희룡에 의한, 원희룡을 위한 추념식으로 변질이 됐는지 지금부터 조코칼이 그 근거를 하나씩 제시하겠습니다. 바다가 건네는 아침. 꽃은 부지런히 계절을 전하고 숲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네요. 고마운 자연에게 수고했어 오늘도. 자연을 가꾸면 제주가 자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이건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만, 제주도가 원희룡 도지사의 얼굴을 4.3 홍보 캠페인 영상에 담으려 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거에라도 이 4.3 관련 홍보 영상에 현직 도지사가 출연한 그런 전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Nope.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도지사의 광고나 캠페인 출연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86조 7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이나 신문, 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실제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원희룡 도지사의 광고 출연 움직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원희룡 4.3 홍보 영상 출연 미수 사건. 네, 이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주목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희룡 도지사 추념 행사 전면 부각시키기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테지만요, 4.3 추념식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죠. 그래서 행사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가 되고요.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의뢰 또는 지시를 받아서 추념식을 진행하는 주관기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체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주관은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하는 이 국가 추념 행사에서 굳이 주관기관의 장인 도지사 인사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 그래도 인정은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원희룡 지사의 인사말까지는 넣어주셨네요. 70주년 추념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단계 나은 대접을 받은 원희룡 지사였습니다만, 제주도의 생각은 역시나 2% 뭔가 모자라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보도와 홍보의 중심에 우리 원희룡 도지사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4.3 관련 보도자료 모두 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5건 자료의 주어, 요즘 주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나배라는 분 관련해가지고 이 5건 자료의 주어가 모두 원희룡 도지사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원희룡 지사, 4.3 정신을 인권 평화의 정신으로 이어가자라는 전야제 행사 소식을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 유족들 만나 깊은 공감과 위로 표시해 국방부 경찰청 4.3 애도 표명에 따른 원희룡 도지사 입장문, 원희룡 지사 동백나무 심기 캠페인 참가, 원희룡 지사 특별법 개정 및 희생자 결정 조속히 처리해달라 등의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적어도 제주도정이 바라보고 있는 이번 71주년 4.3 추념식은 원희룡 도지사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오죽하면 보도자료 2개 빼고는 모두 우리 원지사님의 추념식 관련 지적과 발언을 담은 그런 내용이 도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잠시 후 뉴스톡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그나마 이번에는 이 군경의 최고 책임자가 41년 만에 이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성과가 부각됐다 싶은데요. 이걸 또 덥석 낚아챈 게 또 바로 원희룡 도지사라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절대로 끌어들여서는 안 될 정치를 이번 추념식에 끌어들였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5,000명이 훨씬 넘는다고 소문만 무성한 집단이 있습니다. 네, 원희룡 도지사의 팬클럽 프렌즈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추념식 행사 끝난 후에 환경정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5,000명이 훨씬 넘는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정작 사진을 보니까 여기저기 다른 단체들 불러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작 프렌즈원 참석 인원은 20-30명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들 자기가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인지 티를 꼭꼭 내고 싶었나 봅니다. 쓰레기를 주운 후에 단체 사진을 찍었더군요. 제주 4.3의 아픔 치유에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바로 밑에 원희룡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현수막을 펼쳐놓고 기록을 남겼네요. 아직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법령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사실 어떤 좌우의 어떤 좌우를 넘어서 제주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어루만지는 추념 장소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내건 소위 이 팬클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역사의 일부분조차 정치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이분들의 놀라운 생각에 그저 무릎을 칠 따름입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은 워낙 바쁘셔서 이 팬클럽 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3일 바로 71주년 추념일이기도 하면서 바로 경남 창원과 통영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 날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적으로 제주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이 적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행사에 여야 5당 대표가 모두 제주에 총출동했는데 그 사람들은 보궐선거 한 자리에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가만히 있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4.3을 정치적인 행사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시 4.3 추념식 행사장은 정치가 함부로 나댈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홍보 영상 출연 미수 사건에서 출발해 보도자료 밀어넣기 그리고 팬클럽을 이용한 행사장 물타기까지 도민 모두의 비극인 제주 4.3을 어떻게든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끼워 맞추려는 우리 원지사님의 천재적인 마인드는 정말 누구도 따라가질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 할 말이 없습니다.